그리고 수정체, 유리체, 망막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리체가 굉장히 크고 젤리 같은 조직으로 유리 같은 투명한 부위에 젤리 같은 걸로 차여져 있는데 40대 후반부에 유리체가 후반부가 망막과 붙어 있는 유리체 후반부가 박리 떨어져 나오면서 유리체 젤리 같은 조직이 액화 물로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 망막에서 유리체가 떨어져 나올 때 망막을 자극하게 되면 광시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막 반짝반짝반짝 후라시 터지듯이 반짝반짝하게 증상. 그냥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져 있는 부위가 잘 떨어지면 자극이 안 돼서 그런 게 없지만 쫙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 유리체 이게 노화로 인해서 떨어지는 건데 이 벽지가 딱 달라붙어 잘 안 떨어지듯이 이게 잘 안 떨어지게 되면 광시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이 잡아당기면서 구멍 나거나 심한 경우는 망막이 벽지가 떨어져 버리듯이 망막이 박리되는 떨어져 나오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망막 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심한 비문증과 함께 광시증 막 반짝반짝하고 시력장애, 시야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시꺼먼 커튼이 가린 듯이 보이거나 시력이 안 보이거나 그렇게 되면 망막 박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망막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천정에서 벽지가 떨어졌으니까 벽지를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망막 박리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나 젤 같은 걸 넣고 실리콘 같은 거나 넣거나 공기 같은 걸 삽입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떨어진 벽지가 다시 붙게끔. 그런데 망막 박리까지 막 벽지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어도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것이 암입니다. 상처가 아물듯이 아물면서 우리가 어디 상처 나면 어디 이 막이 생기듯이 그 안에도 망막에서 비닐 같은 막이 주변부로 덮어가게 됩니다. 그 비닐 같은 막이 망막 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막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의 망막 점막이 있는 경우는 특별히 뭐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망막 점막이 두꺼워지면서 황반 쪽 망막 중심부까지 퍼져나가게 되면 황반부에 막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황반부가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고 황반 말 그대로 계란 노른자처럼 노란 것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있어서 사물을 집중적으로 보고 세밀한 것을 보고 색을 구분하고 망막 중심부에서 시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동그랗고 매끌하고 계란 노른자 같은 부위가 찌글찌글해집니다. 찌글찌글해지는 것을 황반주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반주름이 생기게 되면 초점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 노른자 같은 부위가 투명하고 아주 매끄러워야 되는데 찌글찌글 주름이 잡혀버리면 사물이 변형돼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거나 사물을 보는데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 점막이 있으면 주변부에 점막이 있으면 그것이 주변부는 뭐 시력과 상관없으니까 점막을 수술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두께가 만약에 1cm면 1cm 전체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cm를 다 드러내다 보면 망막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 1cm면 한 0.5cm만 깎아냅니다.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또 그 상처난 부위, 열공이나 천공 부위로 또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그게 두꺼워집니다.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두께가 얇아집니다. 수술로도 완전히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망막 중심부, 황반부에 주름이 생긴 경우는 그걸 어떻게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황반부가 주름이 잡히게 되면 황반부에 세포들이 손상이 오게 되고 또 황반변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또 유리체 박리로 인한 비문증, 또 망막 박리, 망막 점막 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또 황반 주름과 황반 변성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